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육받을 권리에 학교 폭력 문제도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죠, 당연히. 학교 폭력을 이 사실은 이 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갖다 심각하게 침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다뤄져야 되겠죠. 다시 아까 평준화 이야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적어도 초중등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배정을 갖다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중등이라면 고등학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그 안에서도 이제 선택권을 갖다 주는 거죠. 예. 선택권을 갖다 주는 거고, 외국의 경우에는 공립사립 구분이 확실치 않습니까? 예. 일본의 경우에도 1교조가 그렇게 난리가 쳤지만은, 그거는 공립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정책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슨 유토리 교육이 이런 것도 실험을 갖다 한 게 일본 공립에서 한 거고요. 예. 사립에 대해서는 1교조가 아무리 난리가 쳤지만은 사립은 사립 자율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진정한 사립이 있느냐?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좀 정부 예산도 받고 하니까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학교 폭력도요. 실제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물론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또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막 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갑자기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다 고등학교 시험쳐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 비슷하죠. 동류의 집단입니다. 저는 뺑뺑이 돌리죠. 아, 그래요? 동류의 집단이어서 누군가가 학교 내에 약간 불량기가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야, 빵 사와. 그러면 네가 해 임마 이러거든요. 네. 그거 다 동료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 동료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평준화를 해서 무조건 정말 신체 발달 상태가 아주 다고 거의 깡패 비슷한 정도의 애들하고 아주 정말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저 착하기만 한 신체 발달도 아직은 좀 미숙한 이런 애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야 임마 빵 사와 하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야 임마 빵 사와 그럼 네가 가 임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과연 학교 사회가 우리가 어떤 학생 집단이 자기 집단에 맞는 독특한 행동 양식과 말하자면 일관되고 보편적인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 이 평준화가 사실은 전혀 평준화된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거다. 한반으로 보면.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일부 동의가 하지만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보기엔 평준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교육 자체가. 예, 교육 자체가 안 된 거고, 그거는 교육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평준화 교육의 실패, 무슨 교육의 실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조준혁 의원께서도 내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일산에 애들하고 데리고 살 때 집에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날라온 여론조사표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 큰 놈이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 고교 평준화를 해도 좋겠는가? 고교 평준화 찬성 반대 여론조사표가 와 있었어요. 예. 물론 그 투표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레퍼런스는 되죠. 예. 근데 제가 그 표를 보고 정말 화가 난 것은 그렇게 표를 돌리면 그때 당시 일산에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가 백석고등학교였어요. 예. 반에서 중3 학부모나 학부형의 중에서 반에서 한 1, 2, 3등권 내에 들어가지 않는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평준화 찬성표를 던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실제로 평준화를 지지해서 평준화 찬성표를 던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자기 자식이 도저히 실력으로는 백석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저 뺑뺑이를 돌려서 n분의 1의 기회나마 백석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n분의 1의 권리를
말 운빨이죠. 예. 그걸 얻기 위해서 평준화를 역선택한 겁니다. 예. 그런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라고 돌려가지고 전부 그걸로 평준화로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국회의원 되더라도. 다시 돌아가시겠지만. 어디로 돌아가요? 국회로. 누가 안 가실 거예요? 저는 뭐 여태까지 아이고, 학교에서 예. 대학생들 좀 잘 가르치세요. 근데 열심히 그걸 할 수 여론조사라고 그 역선택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잘했다 그러고 몇 달 있다 그 평준화로 바꿨거든요. 예. 예. 그럼 그 학교에 아니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그걸 갖다 잘하는 게 사실은 그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능숙한 게 정교조 플러스 그 진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교육감 들었을 때는 교육을 갖다 완전히 정치 도구로 활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교육이 사라져 버렸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어떤 단어들을 연결해서 적각적인 또는 감각적인 어떤 여론을 그때의 기분, 센티멘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날 저녁에 기분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서 그것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이 엉터리 같은 나라죠. 뭐. 저는 그 여론조사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인간들의 이거 예. 예? 밥통 아니면 사악한. 그걸 소위 그래서- 민주화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표를 조용하게 찢어버렸어요. 네. 이런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 더러운 자식들이 평준화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를 느끼고, 내가 이 나라 국민 된다는 게 너무 나를 IQ 2자리 숫자로 보는 것 같아서, 바보 멍충이로 보는 것 같아서 그 조용히 찢어 쓰레기 돼버렸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소위 비평준화 지역에서 이제 시험 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험 쳐서 고등학교라도 선택을 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반대는 이유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아, 그게 저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 한두 점 뭐 이런 걸 갖다 가지고 대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도 저는 사실은 뭐 0.1점 차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선택을 갖다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참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길어지는데요. 짧게. 예? 짧게. 자, 우선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그 웬만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 쳐서 안 뽑지 않습니까? 맞죠? 아, 그거는 예. 시험으로 입증되지 않는,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뽑는 자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왜 학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학교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죠. 학교는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학교는 공부를 자, 시키는 데. 한번 보십시다. 국회 가 계시더니 오염이 많이 되시죠.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 아니고, 지금 보면은, 성적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요? 서울대 법대죠, 법대. 예. 그죠? 지금 법대 없어졌지만. 아, 없어졌나? 예. 있다고 하고요. 서울법대에 입학할 수 있는 친구는, 연세대 경제학과도 입학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연세대 경제학과 입학할 수 있는 애들은 인천대 사범대학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이죠.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웃기는? 예? 이게 법대에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법대에 갈 수 있는 그 자질을 하고 경제학자로서의 자질 다르죠. 앞으로 나와서 교사가 되는 사범대학의 자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성적이 좋다고 너는 무조건 서울법대를 가라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그럼 아니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서울법대생을 뽑을 때 성적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다른 리더십의 이때까지 서울법대 출신들이 우리 사회 리더였으므로 리더십도 갖춘 전인적 인격을 우리는 성적 더하기 전인적 인격에 가까운 애들을 뽑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성적 순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전부가 말하자면 그야말로 인격과 실력 전부를 평가한 순서가 된다고요. 지금은 그저 성적 순위면 예를 들어서 예. 조금 떨어진 대학에 다니면서 저 자식들은 머리는 되게 좋아. 근데 애들이 인간은 개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짓도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쟤들은 머리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리더십도 있는 애들이라고.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뽑을 수 없다고 난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자기보다 조금 소위 낫다고 하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을 욕을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왜 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대학은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 자기가 필요한 대로 뽑으면 그만이죠. 공부시키는 그걸로 뽑아야지. 대학이 뽑으면서 무슨 이사회의 리더가 되고 그럼 이사회의 리더 앞으로 국회의원 뽑을 때는 전부 서울대 출신으로 뽑자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성적은 저는 한 학생이 이제 성실성을 그 측정을 갖다 하는 굉장히 좋은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1등부터 그 50만 원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뽑는 거는 굉장히 뭐 낭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중요한 사정 자료라는 그걸 갖다 제가 부정을 갖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이 여러 가지 측면들도 좀 봐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봐주다가 예. 그게 종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도 그 부분은 저는 불만이거든요. 불만인데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하나 뽑는데 엄청나게 돈을 갖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돈을 벌죠. 뽑을 때. 돈을 벌죠. 벌죠. 예.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능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꽤 의미 있을 만큼 반영을 하고요. 만약 저보고 뽑으라 그러면은 한 2박 3일 아이들하고 같이 합숙하겠습니다. 그건 대중교육은 아니죠. 대중선발제도는 아니죠. 하여튼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조전혁 교수의 개인의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가령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처 능력을 갖다 보려고 그러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는 얘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으로 1시간 강의를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갖다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얼만큼 빨리 습도를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대학의 이 전형의 자유는 저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전형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 대학에 필요한 학생을 자기들이 뽑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요. 입학사정관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입학사정관제로 다 바꾸라 그랬는데, 저는 입학사정관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을 알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인간은 고도로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학이 가장 학생들을 뽑을 때 중요시하는 것은 역시 수학 능력이다. 산수 수학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뽑아야지. 다른 면을 본다? 어떻게 봐요? 제가 애가 셋인데요. 예.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저놈이 장차 뭘 할지를 지금도 모른다고요. 어떤 어마어마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를 부모도 모르는데 몇 시간 앉아가지고 교수라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원에 가서 다 침발린 얘기하고 와가서 무슨 스펙은 쭉 해갖고 오죠. 뭐 어릴 때부터 뭘 하고 예. 그거 다 부모의 노력이잖아요. 예. 그거들로 앉아가지고 애를 뽑을 수 있다? 자, 저는 정말 그건 오만이라고 봐요. 오히려 가장 겸손하게 뽑는 방법은 수학 능력을 가지고 뽑는 거지. 어떻게 인간을 평가하냐. 아니,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면 사실 밤새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규제 철학으로 뽑는 대학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뽑는 게 너무 인적 요소로 가면 우연적으로 결정이 되죠. 예를 아니, 들어서 우연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대학 망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학이 망하면 좋은데 예. 그 대학이 망하면서 숱한 전사자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 잘못 들어간 애들은 어떡할 거며, 말하자면 그게 사회적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얼마며 숱한 전사자들과 비용이 생기니까. 사회적 예산을 갖다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니,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평가 안 하고 돈 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학에서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한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갖다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A 대학이라는 데서 입학사정관을 갖다 하면은, 이 아이들이 고향이나 계층별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하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입학사정관제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정부 예산 지원을 갖다 하는데요. 뭘 갖다 하면은 돈 주겠다 그러고, 실제로 그걸 갖다 시행을 갖다 해서, 정말 아이들 계층별 다양성이 증가를 갖다 했느냐를 사후에 체크를 갖다 해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 다시 돈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평가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어요. 교육 정책 가지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국회의원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현장의 복잡한 문제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사실 교육 문제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자기 의견이 있죠. 그래서 참 그 교육만큼 복잡한 의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없고, 교육의 어떤 문제 가지고 토론해도 한 몇 시간, 예를 들어 교육의 입시방법 또는 학교폭력 이것만 해도 각각 주제에 따라서 몇 시간씩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토론할 수는 없고, 오늘 환담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전혁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이번에 광노영 교육감이 어떻든 참 웃기는 얘기로 법적인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을 새로 선출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든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교육감. 교육감. 어떻든 이게 순조롭게 사실은 이게 좀 불리해요. 사실은 대선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보여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정책들이 사실 정확히 설명이 되고 학부형들이 정확하게 선출을 하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대통령하고 무슨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치에 오염이 또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셔서 오늘 지나가다가 저인데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러 오셨다가 지금 붙잡혀서 이제 잠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되겠죠. 많이 좀 어떻게 좀 저걸 하세요. 저도 하여튼 열심히 뛰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앞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선거법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이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항상 선거법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선거법에 전혀 저촉될 것 같지 자연인이시니까. 예,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감 선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치교육감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가장 잘할 수 있는 교육감 잘 선택해서 뽑아주십시오. 제가 하나 당부할까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네. 모르니까 네. 말하자면 우리 조전혁 교수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런 분이다 이번에. 지난번처럼 여러 명이 나와 도대체 누구를 찍으란 말이야. 대통령은 누구를 선호하는 것 같고, 교육부 장관은 또 다른 사람이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뭔데 누구냐, 이런 해프닝이 좀 안 일어나게. 예. 예를 들어서 대표 선수를 하나 잘 해서 이분이다 하고 해줘야 국민들은 찍습니다. 시민들은. 제가 무슨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 부러운 게 좌파 쪽에서 있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요. 무슨 원탁 행인가 뭘 갖다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경북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좌파 내에서는 그 권위를 갖다 인정을 갖다 하고,
그죠?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되려면요. 안녕을 다 정규제 하고. TV가 앞으로 10년 더 하고, 내가 10살 더 정도 늙어야, 예. 원로 소리를 들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원로들 좀 말씀을 갖다 하고, 그 말씀이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좀 먹히고, 정치판에서 좀 먹히고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떻든 뭐, 교육감은 너무 중요한 자리고, 서울시에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뭐 교과부 장관보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일선 교육감들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떠든 이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서울이 아닌 분들도 지금 많이 보시죠. 그러나 어떻든 각 지역에 그런 교육 문제도 자치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 교육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새삼 좀 느끼고, 사실 우리 조 교수는 뭐 정교자하고 싸우는 것으로 뭐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현장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답답하니까 이제 저희한테까지 오셔서 이제 하소연하러 그냥 오신 건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육 문제는 참 복잡하고 합니다만 큰 줄기는 보면 역시 학생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정말 학교 자체가 좋은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래요? 저 사실은 교육은 3주체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3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내 새끼 교육에는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이제 주장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새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새끼의 친구들도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오늘날 이 생산력을 발휘하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령 무슨 아프리카 같은데 가 있으면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손 치더라도 정말 한국인 최하 생산성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하시고 학교 활동에도 참여해 주시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있어서도 감시도 하시고 목소리도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예, 국회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다 보니까 동맹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